예,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TV 이장입니다. 올류 아반떼 하이브리드 구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영상 말미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 올류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마디로 입체감입니다. 입체감을 살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아반떼 6세대, 그 페이스리프트 삼각대라고 있죠. 이 삼각대가 정말 악평으로 자자하죠. 현대 디자인 팀도 알고 있었어요. 자동차 디자인함에 있어서 삼각형 꼭지점의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 팔리지 않는다. 이런 그 자동차 업계의 관례, 자동차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던 그 삼각형 디자인을 아반떼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근데 많은 자동차 디자인 팀에서 왜 삼각형의 디자인을 채용하지 않았을까요? 자동차에 당연히 안 팔리니까. 대중들의 시선이 그 삼각형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폭망했죠. 그 삼각대 판매량이 정말로 폭망했고, 그 반대급부적으로 기아의 K3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이거를 현대에서는 정말 뼈저리게 통감을 하고, 요번에 올류 아반떼 그 풀체인지된 아반떼에서는 이 삼각대의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좀 지워버리고 조금 더 스포티하고, 그리고 세련되고, 그리고 그 입체적인 디자인을 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삼각대의 그 삼각형 디자인을 완전히 없애버린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에어덕트 쪽에 삼각형 그런 디자인이 있고, 여기 막 이런 식으로 곳곳에 삼각형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보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린 건 아닌데, 이제 헤드라이트 부분, 이 부분이 완전 삼각형에서 조금 다각형 형태로 바꿨죠. 조금 더 입체감 있고 세련되게 다각형 형태로 바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판금, 입체감을 굉장히 살린 디자인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런 입체감이 있는 디자인을 살리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판금할 때 있어서 금형이나 그런 데 굉장한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못해요. 돈 없는 자본력이 부족한 회사들은 이런 거 못합니다. 그 헤드 그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을 사용해가지고 입체감을 엄청나게 살렸죠. 이런 식으로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보석처럼 깎아내린. 그리고 여기 본넷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름을 넣고 되게 공기역학적으로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판금을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죠. 멋있습니다. 멋있을 수밖에 없어요. 멋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잡할 수도 있지만, 그 조잡함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웃사이드도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한 게 아니라 입체감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디자인 넣어놨어요. 열선, 전동 조절, 전동 접이, LED 방향 시선,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뒤를 보시면은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죠. 이런 입체적인 디자인을 아반떼에 혁신적으로 넣어놨다. 왜냐면 기존의 자동차들은 그냥 자동차 형태의 디자인만 넣어준 건데, 요번에 디자인팀은 삼각대에 엄청난 악평을 받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예 통째로 그 자동차 형태를 바꿔보자, 입체감을 살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H-테일 램프. 근데 그 H-테일 램프도 램프지만 여기가 이렇게 뒷트렁크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채용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혁신적이죠. 굉장한 디자인입니다. 이거는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디테일도 살아있다. 헤드램프도 이런 식으로 길게 내뺐잖아요. 보통 이렇게 길게 내면은 원가가 굉장히 높아져요.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렴한 모델들 같은 경우, 특히 쌍용 자동차는 이런 식으로 헤드램프를 내놓지를 못하죠.
쌍용 자동차는 원가 절감의 진짜 극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내뺀 디자인은 예전에 보면은 보통 중형차 이상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램프인데 이제는 아반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램프예요. 그리고 이제 알로이 휠도 되게 잘 만들어요. 현대 기아가 정말 잘 만드는 게 휠 디자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개비 형태의 그 휠 디자인인데 이거는 하이브리드거든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바람개비 형태로 만들어서 공기역학적으로 조금 마찰을 줄여주는 거죠. 연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을 최소한으로 막아놨죠. 이런 식으로 바람개비 형태로 만든 게 공기역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옆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이거 보세요. 뾰족뾰족하고 날렵하고 그리고 입체감 있게 깎아냈습니다. 이게 판금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판금을 해가지고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보죠. 이런 식으로 이 단차도 되게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테슬라보다가 이거 보니까 정말 입체적이고 잘 만들었네요. 테슬라는 기술력은 좋을지 몰라도 이런 판금 그리고 조립 품질에 대해서는 정말 악평이 자자하거든요. 테슬라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정말 휠 디자인은 끝내주죠. 16인치하고 17인치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개 다 바람개비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찰을 줄여서 연비를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특징의 그런 휠입니다. 휠 디자인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16인치 알로이 휠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짙은 블랙 계열의 회색 계열의 그런 휠과 이런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된 그런 휠은 개인적으로 조금 조잡해 보입니다. 이게 더 깔끔하고 멋있어요. 16인치 휠이 더 연비가 좋고 17인치 휠이 연비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휠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비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반 가속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굼떠지고 연비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연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16인치가 훨씬 낫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이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쿠션감이 좋아져요. 승차감은 16인치가 17인치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왜 17인치를 쓰느냐? 16인치에 비해서 뭐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휠 디자인이 정말 화려해지고 휠이 커지니까 그리고 직진 주행성 그리고 코너링에 있어서 접지력이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광폭 타이어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연비는 떨어지고 승차감도 떨어진다. 이걸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자기는 좀 달리기 위주의 그리고 자동차 주행 그리고 좀 멋을 내고 싶다 하신 분들은 17인치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연비 그리고 초반 가속력 이런 거를 조금 중시한다 생각하면 16인치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저는 연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16인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 컬러입니다. 외관 컬러는 다양하게 뽑아주고 있어요. 총 9가지의 색상이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색상을 선택하기 전에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색상을 선택하는 게 추천합니다. 왜냐면 약간 덜 팔리는 색상을 추천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나중에 자동차가 찌그러지거나 기스가 나서 도색을 하러 갔을 때 이제 그 센터에서 그 특정한 색상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급하게 뭐 도색을 하고 싶은데 좀 상당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깐 기스가 나서 붓펜을 구입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는 차량들의 색상 같은 경우는 다 센터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하기가 편리한데 나중에 이제 좀 자기의 개성을 위해서 좀 희소성 있는 색상을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그 도색을 했을 때 그 페인트가 없어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시고 색상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왜냐? 하얀색이 좋은 게 뭐냐면 여름철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여름철 엄청나게 뜨거운데 이 하얀색을 해주시면 평균 온도가 5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검은색에 비해서 하얀색 색상의 차량들이 그 내부 온도가 5도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얀색을 씁니다. 보통 빨간색을 많이 사질 않죠. 자기의 그 개성을 좀 중시하는 분들은 빨간색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산다면 폴라 화이트를 사겠습니다. 왜냐면 여름철 덜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가 뜨거워지면 뜨거울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흰색 차량을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 현대 자동차에서 디자인 같은 경우 3년 주기로 페이스 리프트를 하고 보통 5년, 6년 주기로 풀 체인지를 합니다.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변화를 주고 혁신적으로 바꾸는 이유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보통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5년마다 자동차를 평균적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3년 되면 보통 질리거든요. 근데 이제 3년 지나서 페이스 리프트된 자동차가 나오면 대중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차량들이 구형이 됐다 이런 느낌을 받을 테고, 페이스 리프트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신형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돼서 자동차 디자인이 바뀌면 바뀔수록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현대는 알고 있어요. 자동차 디자인이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잘 바꾸지를 않습니다. 디자인이 비슷한데 뭐 중고차나 사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판매량이 좋지 않았어요. 경험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그래서 현대는 3년마다 5, 6년마다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디자인의 변화를 주고 그로 인해서 판매량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현대 기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디자인을 바꾸고 페이스리프트를 짧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소비자들을 위해서 부품들을 쟁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부품들도 쟁여놔야 될 창고도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이 바뀜으로써 계속 가르쳐야 되고 뭔가 개발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한데 현대 기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르노, 쉐보레, 쌍용차들은 이런 식으로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를 짧게 가져가지 못하죠. 정말 길게 우려먹는 자동차들이 많아요. 르쌍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짧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국산차는 현대 기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바꾸고 있죠, 현대 기아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거를 다양하게 조금 가져가면서 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뭐 수소차, 뭐 제네시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그냥 골라봐, 너가 원하는 거 골라봐, 이런 식으로 정말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독보적으로 판매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현대 기아를 까더라도 현대 기아만큼 하는 국산차가 없어요. 이 아반떼 디자인입니다. 하이브리드 디자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디자인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하이브리드랑 일반 그 가솔린 모델과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휠이라든가 미세하게 좀 램프라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디자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반떼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입체감을 살렸다, 입체감을 살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세대 K3 플랫폼을 적용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량의 크기는 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입체감을 뾰족뾰족하게 잘 살렸습니다. 이제 판금을 입체감 있게 설계를 해서 뭔가가 되게 스포티하고 세련되고 젊어진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중중형 같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더 옛날 소나타급의 그런 사이즈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는 조금 더 스포티한 자동차가 더 잘 팔린다는 것을 깨달았죠. 예전에 그 앙평을 받았던 삼각대의 디자인을 초월한, 이제는 자동차의 판금을
좀 형태를 바꿈으로써 디자인의 그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모든 것이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진짜 하나하나가 싸구려 같지가 않아요. 국산 자동차 중에서 이런 디자인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잘 살렸죠.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진짜 공기역학적으로 쫙 빼냈습니다. 진짜로 이런 굴곡 같은 게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이런 판금을 디자인에서 이렇게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디테일한 판금을 그전에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현대 기아가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살렸다고 그러잖아요. 형태와 디테일, 그러니까 판금적인 부분 그리고 디테일 부분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 사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공기역학적으로 잘 뽑아냈어요. 하나하나 허투루 디자인한 게 없습니다. 완벽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물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니까 이런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는 연비도 개선이 되지만 하이브리드 부분에서도 정말 연비를 잘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런 판금, 파라메트릭 주얼 서피스, 이런 판금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어지간한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런 디테일을 살리지 못합니다. 특히나 국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을 살린 자동차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디테일을 잘 살렸다. 그 뒤트렁크 보세요. 뾰족하죠. 이런 뾰족한 형태의 판금 본 적 있습니까? 전 처음 보거든요, 사실은. 현대 기아를 뭐 빨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더라도 되게 혁신적이잖아요, 디자인이.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잘 살리고, 조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다 살려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스마트 디자인, 똑똑한 디자인이다. 스탠스 리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 독특한 디자인이죠. 리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측면에서 들어간 공기들이 이 리어 부분, 이 튀어나온 부분이 리어 스포일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스포일러 부분을요, 따로 스포일러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반떼 같은 경우 이 자체가 스포일러예요. 옆구리 쪽으로 통해 가지고 뒤에 엣지를 줬다. 현대에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강조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H 테일 램프다. 삼각대로 호되게 후드려 맞아가지고 약간 삼각대 디자인에서 한층 개량된 그런 디자인이죠. 뭐 하나 디테일이 빠지는 게 없습니다. 예. 이제 엘란트라라고 적혀 있는 건 이제 해외 수출용 모델 이름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아반떼죠.